속닥속닥. 안녕하세요. 속닥속닥의 태규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정윤진 작가님의 결혼 7년차 나는 아직 연애 중입니다.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지금 읽을게요. 사랑을 지속시키는 마법. 신혼기간은 꿀맛처럼 달콤하다. 흔히 깨가 쏟아진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꿈같은 신혼기간이 지나면 빈 껍데기 같은 결혼 생활만 남는 경우가 많다. 연애와 신혼기간의 사랑이 과연 진정한 것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나이에 따라 부부가 자는 모습도 사뭇 다르다. 20대 부부는 껴안고 잔다. 30대 부부는 손을 잡고 잔다. 40대 부부는 서로 천장을 바라보며 잔다. 50대 부부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잔다. 60대 부부는 각 방에서 잔다. 70대 부부는 서로가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줄어든다. 사랑은 바뀔까, 안 바뀔까? 사랑은 무엇일까?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 했다. 누구나 인정하는 정답은 없다. 당신은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말한다. 나는 사랑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기며 처음에는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유 없이 지속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감정은 조금씩 옅어진다. 그리고 다시 가슴 두근거리는 사랑을 찾기 위해 떠난다.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새로운 사랑을 한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다시 사라진다. 이런 만남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한 게 진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것일까? 헷갈린다. 유튜브에서 쇼핑 호스트로 유명한 김효석 씨의 강연을 들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분도 똑같이 깨달은 것 같았다. 강연 내용 중 일부다. 아내는 둘째를 낳고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새벽 3시쯤 잠결에 눈을 떴는데 아내가 제 넥타이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가만히 두면 아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모든 방송 스케줄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내를 돌봤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었거든요. 6주가 지날 때쯤 아내의 우울증은 거의 완치되었습니다. 제가 6주 동안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항우울제는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이 중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자는 쇼핑할 때, 남자는 도박이나 게임할 때 분비됩니다. 하지만 도파민은 사랑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다시 사랑하기 위해, 신혼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일주일 동안 이 여자는 낯선 여자다. 오늘 처음 본 여자다.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연애 때 찍은 사진을 보며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딱 일주일이 지나자
아내 얼굴을 보는데 진짜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회복되더니 3주가 지나자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6주 후에는 외출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핵심은 마음에 없어도 사랑하는 척 행동하면 진짜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나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다.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내게 지어준 별명은 로봇이었다. 로맨틱과는 거리가 먼 부산 출신의 아버지는 조선시대에나 볼 수 있는 최고의 가부장이었다. 유년 시절 아버지는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셨고 물도 직접 떠드시지 않았다.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식사를 하는 법이 없었고 잘 먹었다는 형식적인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길을 걸을 땐 언제나 앞장서서 어머니와 따로 걸으셨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업곤 하셨다. 무뚝뚝함으로는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였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나도 부지불식간 아버지 영향을 받았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지만 내 안에 아버지가 있었다.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무뚝뚝한 로봇처럼 행동했다. 지금은 어떨까?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아내와 포옹하고 아침밥을 준비한다. 하루에 한 번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1년에 최소 3번의 기념일을 챙긴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꽃과 편지를 주고 아내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 앞에서 기다린다. 길을 걸을 땐 내가 먼저 아내 팔짱을 낀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곰이 동굴에서 100일 동안 마늘만 먹고 인간이 된 것처럼 나는 결혼하고 로봇에서 인간이 되었다. 난 어떻게 해서 변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의식적인 노력이다. 아버지와 같은 무뚝뚝한 남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아내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했다. 이런 행동은 습관이 되고 나를 바꿔놓았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문제는 의지다. 사랑하는 척 할 때 생기는 일들. 군대를 제대하고 23살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5년 연애 후 28살에 결혼을 했다. 아내와 함께한 지 11년이 지났다. 시간이 꽤 흘렀다.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진 지 오래됐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 비비크림만 발라도 얼굴에 광이 나던 여대생 여자친구보다 제법 화장을 진하게 해야 알아볼 수 있는 은성이 엄마가 더 좋다. 나이가 들어도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고 싶다. 죽는 순간까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할 때는 평생 행복하게 잘 살자고 다짐한다. 하지만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면 그 결심은 사라진다. 결혼 앨범과 함께 사랑에도 먼지가 쌓인다. 드레스와 턱시도로 한껏 뽐낸 결혼 액자는 창고에 처박혀 있고 아기 사진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신이 편한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한다. 남을 배려하기보다 배려받고 싶고, 남을 이해하기보다 이해받고 싶어 한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막대하기 쉽다. 친구,
회사 동료보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지만 반대로 행동한다. 남에게는 예쁜 말을 골라 하면서도 배우자에겐 거칠고 험한 말을 거침없이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은 의식적으로 사랑하는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유지된다. 아침마다 아내와 포옹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가능할까? 자고 일어나면 헝클어진 머리에 입냄새 나는 아내를 보고도 사랑이 느껴질까? 솔직히 아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그 감정을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일단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자. 그러면 없던 사랑이 생긴다.